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인물과 그다음에 뭐 시점,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 여기부터는 장면과 관련된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소설을 감상할 때는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을 했죠. 그 인물이 어떤 반응을 하고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봤다면 이제 장면과 관련해서는 지문이 기니까 적절하게 끊어서 우리가 조금 첫 내용을 좀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기준이 뭐였다? 장면. 그 장면 구분하는 것이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가 했는데 64쪽입니다. 자주 나오는 구성만 거기다가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문학 개념어는 우리가 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거기까지 66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4쪽, 65쪽, 66쪽 다 짝으로 묶어주세요. 두 개씩 세트입니다. 이런 되게 시크하게 그냥. 64쪽부터 볼게요. 순행적 구성은 잘 알죠? 순행적 구성은 이야기를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맞게 배치하는 거.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이것도 써주세요. 추보식 구성.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준 거를 보면 쭉 대화가 이루어지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 다음 줄 1시간쯤 잤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줬죠. 그래서 이제 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은 지금 거기다 써주세요. 역순행적 구성은 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느냐?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합니다. 우리 개연성이 무슨 뜻이었지? 개연성? 가능성.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과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된 거다 라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그럴 때 지금 이 예를 들어준 거는 어렵지 않아.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와봐. 약 2개월 전에 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표현 때문에 이제 과거로 넘어갔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약 2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회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 회상은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야. 그럼 회상과 역순행적 구성을 구분하는 건 뭐냐면 큰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는 어떤 역할을 해? 인물이 큰 따옴표 인물이 그걸 말한 거야. 그러니까 회상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지. 우리 만화나 뭐 애니메이션 보면 지금 일이 벌어졌어. 딱 요 물컵 보고 조금 전에 내가 그 가슴이 찌릿했던 그거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회상인 거야. 그런데 이제 역순행적 구성은 요걸 보고 그 순간으로 넘어가서 내가 이제 유경이한테 말하는 거지. 야, 이거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시원했어. 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가 되면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은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단순하게 과거로 넘어가면 역순행이 아니다. 그 다음 사파적 구성을 봅니다. 사파적 구성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일단 사파는 왼쪽에다 이렇게 써줘. 사파는 에피소드야. 에피소드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피소드입니다. 사파적 구성은 전체 이야기 속에 거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완결성, 독립성, 그리고 눈사람이야. 사파는 전체 이야기를 보조하는 것, 전체 이야기의 예시성, 예시적인 성격. 그러니 지금 이 사파를 빼도 원래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안 미쳐.
사파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상자가, 이 네모가 전체 작품이라고 하면 사파는 이 정도 분량인 거예요. 그리고 얘와의 성격, 얘를 들어주는 거니까 빼도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파는 단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 여러 개의 사파를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거기 병렬적 구성 있죠? 네. 사파랑 병렬적 구성이랑 짝을 맺어주세요. 왜냐면 사파 하나만 나오는 구성을 취하지는 않아. 사파를 여러 개 병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따가 그 설명을 할게요. 다시 사파를 보는데 지금 오른쪽에 얘에서 사파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봐. 어렵지 않아. 오른쪽 얘에서 사파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부터 어디까지냐면 와서 꾸짖지 않으셨다. 이제 다 되어가는 지금 이 부분을 빼고서는 첫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만 뽑아. 처음에 힘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져 간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어때? 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이런 게 바로 사파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 액자식 구성. 사실 이제 사파적 구성하고 액자식 구성하고 짝을 맺은 이유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액자에서는, 사파에서는 이렇게 일부,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히 적고 빼도 내용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사파라고 한다면, 반대로 액자는 왜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사진이 됐든 그림이 됐든 얘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얘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액자인 거지. 그러니까 액자에서는 뭐가 주연이야? 그렇지,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주연이야. 그럼 비중으로 따져본다면 액자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만큼이 핵심의 이야기야. 이걸 이제 내화라고 얘기를 하고 외화가 되는 거고, 여기가 핵심 혹은 이렇게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안의 이야기, 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액자식 구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할 것이 뭐냐면 시점이 달라져요. 다시 시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1인칭이 3인칭이 된다는 거고 3인칭이 1인칭이 된다는 것이 시점이 달라지는 거야. 이걸 어떤 말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냐면 서술의 초점이 달라지는 말하고 구분을 해야 돼.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1인칭에서 3인칭, 3인칭에서 1인칭이야. 서술 초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지금 중심, 누구의 시각으로 볼 거냐.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A, B 서술 초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A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다가 서술 초점이 달라지면 이번에는 B의 시각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것. 이건 이제 시점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서술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시점은 아마 3인칭 전직 작가 시점이겠지. 특정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데 시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1인칭, 3인칭 이렇게 번갈아 가는 거. 그래서 외화에서의 시점과 내화에서의 시점이 대체적으로 다릅니다. 액자식 구성에서는 시점의 차이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것. 거기 읽어볼게요. 눈사람이야. 전체 이야기 중 액자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외화, 액자 내부의 사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하는데, 액자식 구성에서 내화는 사파와 달리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야, 중요도의 차이야. 전체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사파와 지금 액자식 구성을 짝을 맺은 겁니다. 근데 이 액자식 구성은 잘 나오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지 액자식인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면상의 한계로 이런 부분을 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봐. 중력으로 뺀 거예요. 지금 거기 오른쪽에 예를 볼게요. 한참 잠잠하니 있다가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말해야 돼. 일단 나가 등장했으니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1인칭이 되는 거지. 읽어볼게. 자, 노형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감출이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보소. 어떤 상황이냐면 나가 강가에서 무력이지 누워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보물이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구슬픈 소리가 들려와. 요새
트로트가 대세죠. 지금 각종 그 케이블 TV에서 지금 미스터 트롯? 거기 그 뭐야 케이블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에 이제 먼저 있었던 것이 미스트롯이었던 거지. 지금 이제 송가인인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거의 그런 느낌이야. 가끔 이제 보는 건 아닌데 그 클립 영상인 거잖아. 이렇게 조막조막해서 올라오면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이 많더라고. 그것처럼 막 구성지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락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나가 듣다가 야 이거 뭐야 대박인데? 근데 너무 노래가 구성적 그리고 구설법. 야 분명 이 노래에는 사연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노래를 그렇게 구슬프게 잘 부르느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감춘일은 그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좀 있다가 하디오 하면서 내가 담배를 붙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담배를 붙여물고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의 중심인물은 누구인 거야? 이 중심인물이 누구인 거야? 그인 거잖아. 그 맞죠? 노형이죠? 왜냐면 그의 이야기를 지금 나가 듣는 형식이 됐으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외화의 시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년 전 8월 열하는 날 일인데요 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바는 대략 이와 같은 것이었다. 바로 그 부분부터가 이제 그의 이야기 내화가 되는 거지. 그가 살던 마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 이제 안에서의 이야기는 3인칭 시점이 되는 거죠. 그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내화에서는 3인칭. 이게 어떤 내용인 거냐면 이 배따라기가 그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커. 그런데 약간 의처증이 있습니다. 이제 동생이랑 같이, 그러니까 남동생, 자기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이제 일하러 갔다가 집에다가 뭐 물건을 놓고 와서 그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가는 거야. 그런데 웬걸 집에 갔는데 이 자기 아내의 좀 뭐랄까 비명 소리가 들려. 좀 높은 소리가 깨악깨악거리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서는 딱 봤더니 지금 동생은 이제 막 상의가 풀어져 있었고 여자는 몸이 그 온몸에 헝클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이 딱 오해하기 좋은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너네도 뭐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막 내는 거야. 당연히 이제 동생하고 아내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편이 그는 이제 눈이 돈 거지. 그래서 동생도 때려주고 아내도 때립니다. 그런데 맞기 전에 얘네들 무슨 변명을 하냐면 지금 집에 쥐가 들어와서 이 쥐를 그 그러니까 신호생한테 잡아달라고 한 거다. 그 오해다. 근데 그거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화가 났으니까 일을 처리한 거죠. 근데 웬걸 지나고 나니까는 찍찍 소리가 나. 그래서 소쿠리를 들었더니 거기서 정말 쥐가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일은 벌어졌고 이제 찾으러 나가야지. 근데 집에 아내도 들어오지 않고 동생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강가에서 변사체로 발견해.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그렇게 치욕스러운 의심을 받았다는 거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몸을 던진 거야. 그럼 이 남편에게는 어떻게 되겠어? 엄청난 트라우마인 거지. 자신의 그런 실수로 아내가 죽게 됐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동생도 돌아오지 않게 된 거지. 그래서 동생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야. 이제 그런 사연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까? 중량입니다. 그 위에 눈 오고 비 오며 6년이 지났지만 그는 다시 아우를 만나보지 못하고 아우의 생사까지 알 수 없었다. 말을 끝낸 그의 눈에는 저녁해에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번뜩인다. 노형의 재수는 모르디오 20년을 영유는 안 가봤으니까 노형은 이제 어디로 갈 테요? 그것도 모르디오 정처가 있나요? 바람 부는 대로 몰려댕기지요.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엑사식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병렬적. 일단 병렬이라는 얘기는 사건이 최소한 몇 개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2개인 거죠. 봅니다. 병렬적 구성은 독립성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란히 배열한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게 작품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별개의 사건이 나중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건 어디까지나 배경 지식인 거고, 지금 이 지문에 주어진 거는 서로 다른 사건이 따로따로 제시가 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봅니다. 이 민홍점, 아까 전에 봤던 그 민홍점이야. 하루는 밤늦도록 민영감에서 동을 합칩니다. 이야기하였다. 민영감이 같이 앉은 손님들에게 농담도 하고 꾸짖기도 했는데 민영감을 막아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한 손님이 민영감을 궁색하게 하려고 영감님은 귀신을 보았지? 귀신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손님이 또 물었다. 영감님은 신선을 보았어. 거기 영감님은 귀신을 보았어에다가 물개 표시. 영감님은 신선을 보았어에다가 물개 표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 민영감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렬적 구성은 뭐랑 많이 맞물리냐면 사파적 구성하고 많이 맞물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별개의 사건을 한 같은 지면 안에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병렬적 구성은 사파적 구성과 많이 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 민영감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나열되는 거잖아. 그럼 왜 이렇게 민영감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나열할까? 이렇게 사파를 병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민영감이라고 치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민영감의 이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민영감의 이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민영감의 이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결국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열한다, 병렬적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그 인물의 캐릭터, 그 인물의 성격을 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주세요. 인물의 다각적인 성격, 다각적인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병렬적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병렬이 이런 구성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병렬은 이 중에서 하나 빼도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병렬적 구성에서 한두 개의 에피소드가 빠져도 작품 전체의 주제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 여기서는 민영감의 캐릭터, 그래서 재치 있고 그 다음에 학식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곽지원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 사람 알죠? 실학.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측면이 큰 거야. 야,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이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사람이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측면으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보고 이제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교차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잖아. 그럼 교차라는 얘기는 왜 병렬적하고 붙냐면 병렬적 구성이나 그 다음에 교차적 구성이나의 공통점은 둘 이상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럴 때 지금 병렬은 하나의 사연이 끝나면, 에피소드가 끝나면 두 번째 사연이야. 그런데 교차는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 교차적에서는 A, B, A 이렇게 해야지 교차겠죠. 그러니까 A 사건, B 사건, 둘 이상의 사건은 이렇게. 그런데 이 교차적 구성은 또 어떤 거랑 많이 맞물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별개 사건이야. 별개 사건을 교차하는 거긴 하지만 또 어떤 사건은 현재와 과거, 현재를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벌어진 일, 그 일 벌어지기 전에 과거에 벌어졌던 일.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교차적으로. 그럼 또 얘는 뭐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어? 그렇지, 역순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순행적 구성만 평면적 구성인 거야. 순행적 구성만 평면적 구성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하느냐?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순행적 구성만 평면적, 나머지는 다 입체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오른쪽에 예를 볼게요. 아침 내내 두 팔을 베개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이명룡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명룡은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불쑥 이렇게 물었다. 또 이쪽인 거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거네. 그럼 바로 대화가 되는 거니, 아, 경석이군. 경서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이명룡이라는 인물하고 경석이라는 인물이 되겠고, 이쪽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누구 중심으로? 경석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다음 중략입니다. 해란 동그라미 쳐주시고, 암담하였다. 암담하게 붙이면 암담하다는 얘기는 그 내면이잖아. 정서에 대한 얘기죠. 감정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 얘는 시점이 3인칭 전지적이 되겠네. 해란은 암담하였다. 발을 구르고 싶은 심정이다.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선에서 부상당한 환자가 죽어가나 봐요. 말끝이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다. 사정이야 뭐 되게만 있는가요? 혼자 중얼거리하면서 개원은 이런 저쪽으로 사라졌다. 거기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지금 사정 얘기를 했는데 사정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갈등이에요. 멍청하니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헤라는 돌아서 밖으로 나왔다. 현관에 나서니 눈물이 금시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는 변소로 얼른 달려갔다. 침대에 누운 명령은 거기 침대에 누운 명령의 물결 표시. 다시 누가 등장해? 그러니까 지금 중력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차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우리 문법을 꺼내주세요.